안녕하세요. 오늘도 음악 선생님과 함께 재미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음악 심리 전문가 김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해 볼 사례는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하실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만 5, 6세가 되면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활동하다가 다른 장난감 넘어가고, 그 활동하다 또 다른 장난감 넘어가고, 한 가지 놀이나 활동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금세 실증을 내고 다른 놀이나 활동으로 전환해버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 그런 사례를 가진 아이들이 음악 수업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양상을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이들한테 악기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때도 아이들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모델링을 제공하면 그 악기를 막상 연주하지는 않고 다른 악기로 넘어가 버리고 악기 탐색의 지속이 길지 않고 한 번 연주해 본 후 다른 악기로 바로 넘어가고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나중에 8세 이렇게 9세 넘어가게 되면 학습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실 완성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성공 경험을 많이 갖지 못하고 실패 경험을 갖다 보니까 자존감에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힌트가 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의 하위 요소 중에 예기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도 막상 이렇게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자신이 이 활동을 완전히 연주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완성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금세 전환해 버리는 것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허용적인 환경 아래서 완성해본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반대의 성향의 아이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나요? 그쵸.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해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한 자극에만 빠져있지 않고 다른 자극이 너무 즐거워서 재밌어서 빠져드는 아이들은 탐색적 흥분이 높은 기질로 보여져서 그렇게 활동을 전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활동에 쉽게 빠져들고요. 또 스릴이나 모험을 추구하는 기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음악 교실의 특성상 정말 한 100 몇십 가지 악기가 있다 보니까 탐색적 흥분이 높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눈이 그냥 이만해지죠. 너무 연주할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연주해보고 싶고 저것도 연주해보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악기에 대한 이런 배분을 좀 소분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겠네요. 맞죠. 악기를 다 꺼내놓고 연주하기보다 한 가지, 두 가지 먼저 제한적으로 악기를 제공하고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경험하면 다른 악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것을 주고 공부해라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주고 집중하고 지속하기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30분 뒤에 또 바꿔주고 30분 뒤에 또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책을 읽더라도 한 권을 쭉 읽기보다는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읽었을 때 오히려 집중력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 책 안에서도 단락을 나눠서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탐색적 흥분이 높아서 더 새로운 자극을 크게 추구하기 때문에 흥미도 높아지고 두 가지 책을 한 번에 수용하게 되는 경험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인지적 특성과 성격 기질적 특성을 잘 분석한 상태에서 개입을 하면 쉬운데 엄마들이 많이 하는 착오가 그냥 보편적 방법이 우리 아이한테도 개입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개입이 달라져야 이후의 학습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너무 학습적인 부분이나 아이에게 어떤 잣대를 높여두고 개입을 했을 경우에도 아이가 이미 하기도 전부터 예기 불안도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너무 높은 수준의 과제를 주어주시면 이 과제 내가 해보지도 못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이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 4세에서 만 5세 이때까지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아니 7살만 돼도요, 아이들은 그거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방어기제합니다. 나 그거 재미없는데? 나 그거 다 알아? 나 안 해도 돼? 나 그거 관심 없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인지적 자극이 골고루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만 놀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수학이 강점인데 그 수학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많이 주어주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물어보면 전 수학이 제일 싫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실패에 대한 성공 경험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해 누적되는 두려움이 쌓일 경우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음악 심리 전문가시니까 음악 수업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원리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동일할 수 있는데 핵심은 단계적 세분화에 있습니다. 이 단계적 세분화를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과제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놀이에서도 아이들이 놀이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그 단계마다 아이들이 성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강화해주면 아이들은 성취 경험이 많이 누적되는 거죠. 단계별로 누적된 경험은 총 마지막에 성공까지 해서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격려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강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거나 뭐 클레이를 주무르거나 붓으로 그렸을 때 결과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상징적이에요. 형태와 도식할 수 없지만 가장 음악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만 그게 도식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두려움이 좀 덜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음악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느끼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악기 연주로 노래로 하면 그 모든 게 음악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충분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두려워하는 아이들한테 음악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실패라는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경험부터 늘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어떤 연주를 하든 음악 안에서는 허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다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들은 그것이 누적된 성공 경험으로 더 큰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음악 수업에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번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네.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냥 악기를 만지고 연주하면서 소리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음악이 개입되면 아이들은 그 자체로 아이들의 연주에 의미가 부여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더 큰 만족감으로 느껴지고 또 성공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리듬 악기를 아이가 연주할 때 아이가 연주하는 박자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이 아는 간단한 동요를 불러주면서 함께 해줘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능하면 제가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박자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연주가 끝났을 때 내가 한 가지 멋진 노래를 완성해냈어 라는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의 성취감도 있고 또 선생님과 같이 연주하면서 타인에 대한 집중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연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죠. 이런 성향의 아이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탐색적 흥분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일수록 연대감이라고 하죠. 타인의, 나로부터가 아닌 외부의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사회성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선생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맞아. 기울여야 그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음악에서는 한 곡의 종지를 함께 인식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완성하는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곡을 완성하기를 어려워하고 전환이 빠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노래의 구간을 나눠서 제안하면 아이들이 앞부분에서 이런 연주, 뒷부분에서 이런 연주
연주, 학습하면서 이 노래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을 소분화해서 단락을 소분화해서 주는 것처럼 음악도 단락을 소분화한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음악 활동을 경험했을 때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쌓여지면 향후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도 음악 전문가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놀이 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음악의 힘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사례를 가지고 또 어머님들한테 유익한 정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